자, 어제 헌법재판소엔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국회에 직접 진입했던 병력의 현장 대장이었던 거죠. 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직후에 눈물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언과 또 어제의 발언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짚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휘다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문을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네, 목적입니다. 제가 사람 여쭤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12월 발언과 어제 이탄핵 심판 발언을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다 느끼셨겠습니다만 뉘앙스가 좀 달라졌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뉘앙스로 받았다는 것이 12월 기자회견이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게 어제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타이 부분도 달라졌어요. 인원들을 포박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타이를 항상 휴대해라. 즉 케이블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라는 주장이었다가 어제는 문을 봉쇄하려고 그런 것이다.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술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술이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냐면 12월 9일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뉘앙스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 9일은 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일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자회견 당시에 본인이 준비한 A4 용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제된 단어로 낭독을 했고 네. 또 기자로부터 들은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2달이 훨씬 지난 지금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 이렇게 중요 부분, 이 지시 내용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을까? 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김현태 단장의 지금 이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김현태 단장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 있지만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피의자로 인지되진 않았는데 현재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인지될지 여부에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제 있었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향후 본인이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9일 당시에는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력을 받기엔 좀 시간적으로 촉박했겠지만 이미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검찰 수사까지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력을 받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지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트는 진술을 함으로써 본인이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섰을 때 조금이나마 불리함을 덜어내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케이블타이 같은 부분도 만약에 이 국회의원을 포박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중한 죄가 되지만 문을 봉쇄하려고 했다면 약간 좀 약한 죄가 되고 뭐 그런 관계가 있나요? 네, 문을 봉쇄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네. 국회 문을 잠그는 것이니까 이것도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아니었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를 확보하고 봉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국회 건물을 확보해서 국회의원들만 신원을 이제 군에서 확인한 다음에 통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대테러리스트나
외부 불법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봉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봉쇄하려는 시도를 위해서 창문을 깨고서라도 빠르게 진입해서 이 정문 부분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케이블 타이도 국회 공보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또 본인의 부대원을 통해서 했던 이 실행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이 논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 중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국회 전기 차단 관련입니다. 자, 내용을 보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설명을 했고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해서 곽종근 사령관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곽종근 사령관이 전기라도 좀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단전에 대한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이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한테 했고 그런데도 잘 군이 진입을 못하니까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단전이라도 우리가 해서라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현태 단장에게 이런 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봐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단전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끌고 나갈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던 곽 전 사령관은 이 수화기 넘어 들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진위로 들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차단시키려면 단전까지도 해야 되나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진지하게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주장과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느꼈던 윤석열 대통령의 뉘앙스나 이 대화의 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랐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에서 보면 자 계엄 당일 국회에 갔을 때 탄약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진 않았지만 가져는 갔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김현태 단장 어제 증언을 쭉 들어보면요. 탄약을 가져가게 된 게 이제 본인은 훈련하는 상황인 줄 알고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헬기에 탄약을 실었다라는 것이고요. 훈련 과정 중에 공포탄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인 줄 알고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도착해서 봤더니 이 국회 내부로 들어갈 때는 이런 탄약이나 이런 것을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어떤 이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이후에 이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만약에 재판으로 회부된다라고 하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어제 탄핵 심판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계엄은 약과 같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여건이 있었고 그걸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직후에 잠시 나빠졌던 각종 경제 수치들이 그 후에 회복되는 현상을 다 보였습니다. 주가를 포함해서. 그런데 다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가 시작되고 추가로 총리를 비롯한 줄탄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대외 신인도를 추락하는 원인이 됐고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윤곽근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인데 이 계엄을 약에 비유해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비상계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선 재판관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경고성 계엄이었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하나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택지였다라는 지금 주장으로 읽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굉장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헌재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 결과론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계엄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는지 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는지 위헌 위법한지 아는지를 철저히 볼 것 같습니다. 네.